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새벽 48.57%, 약 1636만 표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은 47.81%, 약 1611만 표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 사이의 득표차는 약 25만 표 수준입니다. 국민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유리한 대선 구도에서 왜 아슬아슬한 단 1% 표 차이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3선 이준석의 언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쓰레기표도 주워 모으는 게 선거 속성인데 지나치게 이대남에만 매몰되어 상대적으로 이대녀의 표심을 아주 쉽게 이재명에게 넘겨준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 지극정성으로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 듯했던 호남 방문 성과도 미미했습니다. 호남 특성을 알지 못하고 대선 기간 중 이준석이는 여론조사만의 결과치를 보고 30%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까지 했고 더욱 9일 본투표날 이준석은 방송에 나와 10% 차이로 승리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 안철수를 향한 지속적인 막말과 실체 없는 윤핵관을 둘러싼 잡음을 양산해내고 파행을 거듭하는 등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이준석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마디로 애초 경쟁 없이 내리 프리미엄 3번 공천 기회받아 국회의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 경선으로 역내 발표받아 당대표 된 이준석의 한계인 겁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개 지역 중 4곳을 이기며 사실상 완승했습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52.09%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을 굳힌 후 탈당 뒤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28.41%를 득표했습니다.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반을 넘기며 당선됐습니다. 18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안성에서 내리 3선을 한 김학용 국민의힘 후보가 54.18%의 지지를 얻어 4선 의원이 됐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는 청주 상당에서 56.92% 득표를 끌어내며 무소속 김시진 후보 32.81%를 따돌리고 5선이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귀책 사유를 이유로 종로, 안성, 청주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경우에도 서초구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득표율 22.39%로 당선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당선 1등 공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10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 단일화 합의문에 명시된 인수위 구성부터 운영을 함께 한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선언한 국민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는 셈입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는 통합정부 구성 시작부터 진두지휘를 한다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인사들의 인수위 합류를 보장하는 실리도 얻게 됩니다. 향후 부처 조직 개편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인수위원장직을 거쳐 초대 총리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선임했습니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후 박근혜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됨에 따라 한미 간 한중 간 변화도 감지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긴밀한 협조를 기대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한다라며 미국과 한국의 경제와 국민의 동맹은 철통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바란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동안 문재인을 아웃 오브 안중으로 취급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역시나 새로운 대통령 뽑힐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과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은 5월 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먼저 축하 인사를 하지? 문재인은 역시 속 좁은 인간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에서 중국과 북괴의 어퍼컷을 시원하게 날리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 권력 교체 준비,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와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현재 미중 관계는 사드 사태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미국의 전략을 따를 경우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사드 사태 당시 피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협박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 5년 내내 중국몽에 처해 달려온 문재인이 처 만든 업적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